입장할 때마다 태극기를 가슴에 새기고 복싱 트렁크에도 태극기를 달고 나오는 세계적인 복싱 챔피언 셰인 모슬리. 한국인 아내를 둔 그는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냈으며 무려 3체급을 넘나들며 챔피언을 지낸 레전드 복서인데요. 그런 그가 한국인 아내와 이혼을 겪고 나서 요새 표현으로 나라까지 떨어지고 말았으니 과연 61승 10패 모슬리가 왜 레전드라 평가받는지, 그리고 그에게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이 되고 싶은 차도르입니다. 1971년 9월 7일 캘리포니아 리누드에서 1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셰인 모슬리. 유치원 시절부터 아주 활발했던 모슬리는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쉴 새 없이 뛰어다녔으며 그의 어머니가 ADHD를 걱정할 정도로 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남다른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던 모슬리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작은 편이었지만 축구나 농구를 할 때마다 팀 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였고, 자신보다 못하거나 누군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친구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왠지 친구가 그리 많진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런 모슬리가 복싱을 만난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8살 무렵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복싱을 하는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된 모슬리. 그는 아버지를 따라 복싱 체육관을 다니며 팀 스포츠보다는 1대1 스포츠가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부터 아버지의 지도 아래 복싱 훈련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선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초딩 때부터 복싱을 배우니 남다른 테크닉과 투지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죠. 제 자녀들도 슬슬 격투기를 시켜야 하나 싶네요. 아무튼 10대 시절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부지런히 출전하던 모슬리는 89년과 90년에 라이트급 미국 아마추어 챔피언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미국과 세계 대회를 넘나들며 250승 16패의 전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92년 라이트 웰터급 미국 아마추어 챔피언에 오르며 커리어를 마무리한 모슬리. 그는 이듬해인 93년에 곧바로 프로 무대로 전향하고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의 복싱을 보여줍니다. 모슬리는 빠른 핸드 스피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연타보다는 단타 위주로 경기를 풀어냅니다. 특별한 페인팅이나 셋업 없이 한 방 한 방에 힘을 실어 꽂아넣는 모슬리는 정확도와 타이밍이 돋보이는 주먹으로 몇 차례 다운을 얻어내고 레프트 훅과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맞추면서 깔끔한 KO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모슬리는 93년에만 7연속 KO 승리를 거두고 94년에는 9연승을 달성하면서 무서운 기세를 떨칩니다. 모슬리는 아마추어 커리어가 상당한 선수임에도 아마추어 복싱 스타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인트 위주의 아웃파이팅보다는 선이 굵은 펀치를 내세운 모슬리는 보통 잔주먹을 섞어주다 마지막 펀치에 힘을 싣는 데 반해 모든 주먹에 혼을 실어 때린다는 느낌으로 화끈한 경기를 펼치고, 경력이 쌓일수록 적절하게 아웃파이팅을 활용해주면서 정상급 복서로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데요. 그렇게 대부분의 경기에서 KO 행진을 이어가던 모슬리는 23전 23승 22KO 라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만들어내고 97년 8월 31승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필립 홀리데이와 IBF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모슬리는 챔피언을 상대로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링을 넓게 활용하며 홀리데이의 인파이팅을 막아내던 모슬리는 거리가 잡히는 순간 선제 공격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끊어주고 좋은 동체 시력과 빠른 움직임을 바탕으로 정타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화력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던 모슬리는 마음먹은 대로 템포를 조율하며 한 차원 위의 기량을 과시하고 대부분의 라운드를 모두 가져가면서 12라운드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위기 없이 IBF 챔피언에 오른 모슬리. 그는 이어지는 방어전에서 그야말로 전천후 파이터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움직임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 눈형 능력, 라운드 후반에도 전혀 지치지 않는 체력과 특유의 KO 파워까지 장착한 모슬리는 타이틀전임에도 눈에 띄는 격차를 보여주며 도전자들을 연이어 정리하고 웬만해서는 모두 KO로 잡아내면서 방어 횟수를 늘려나갑니다. 그렇게 챔피언 등극 이후 모슬리가 쌓은 전적은 8승 8KO. 그러나 완벽한 경기력을 증명했음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모슬리는 보다 큰 경기를 가지기 위해 2체급이나 월장을 결정합니다. 챔피언 벨트까지 포기하며 웰터급으로의 전향을 발표한 모슬리.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복싱계의 왕자 오스카 델라호야인데요. 다행히도 웰터급 월장 후 가진 2경기를 모두 KO로 승리하며 명분을 만들어낸 모슬리는 2000년 6월 드디어 WBC와 IBA 웰터급 타이틀을 두고 오스카 델라호야와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명성처럼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래 체급에서 올라온 선수답게 스피드를 앞세운 모슬리는 자신의 펀치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면서 많은 수의 주먹을 쏟아내고 이에 호야는 발을 붙이고 맞받아치면서 압박을 이어가는데요. 이따금씩 단발 펀치와 클린치를 섞어주며 포인트를 따내던 모슬리는 경쾌한 스텝과 빠른 순발력을 앞세워 아웃파이팅 위주의 운영을 펼치고 그런 모슬리를 따라가는 호야의 인파이팅이 부딪히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 지속됩니다. 모슬리가 좋은 주먹을 맞출 때마다 호야 역시 지지 않고 되돌려주며 호응을 이끌어내는 두 사람. 후반으로 갈수록 모슬리의 재빠른 움직임이 빛을 발하지만 호야도 베테랑다운 기질을 발휘하고 결과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기는 판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결국 스플릿 판정으로 모슬리의 승리가 선언되면서 두 단체 챔피언 등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슬리의 항해는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그는 WBC 1차 방어전에서 35승 2패의 안토니오 디아즈를 KO로 꺾어내고 다른 도전자들도 차례대로 물리치면서 무적의 포스를 뿜어내는데요. 이때까지 모슬리가 쌓은 전적은 무려 38전 38승 35KO. 그렇게 완벽한 경기력으로 3차 방어까지 마친 모슬리는 오스카 델라호야와의 2차전과 무패 복서 버논 포레스트와의 대결을 요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포레스트와의 시합이 성사되면서 WBC 4차 방어전이 열립니다. 기량적으로 모슬리가 밀릴 것이 없어 보이던 대결. 그러나 모슬리는 이 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라운드 초반 강한 주먹을 얻어맞으며 다운을 헌납한 모슬리는 리치를 살린 포레스트의 전략에 페이스가 말리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화력을 앞세운 공격 또한 가드와 클린치에 막히면서 답답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몇 차례의 KO 위기를 극복하고 12라운드까지 버티는 데는 성공했으나 판정에서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고 6개월 뒤 열린 2차전에서도 비슷한 전략에 당하면서 한순간 챔피언 벨트를 모두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버논 포레스트에게 당한 2연패 이후 곧바로 라이트 미들급으로 체급을 올린 모슬리. 때마침 오스카 델라호야 역시 라이트 미들급으로 월장하여 무려 4단체의 챔피언에 올라 있었고 다음 타이틀 방어전 상대로 모슬리가 낙점된 것인데요. 그렇게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선수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명승부를 보여줍니다. 버논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해법을 찾은 델라호야는 파워샷을 날릴 수 있는 거리를 원천 봉쇄하며 맞춤 전략을 꺼내듭니다. 이에 모슬리도 간간히 좋은 주먹을 맞춰주면서 따라가고 적절하게 연타를 섞어주며 델라호야의 운영에 적응해 나가는데요.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에서 앞선 모슬리가 경기를 주도하지만 호야도 슈퍼스타다운 역량을 보여주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12라운드를 꽉 채운 난타전 끝에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판정은 1차전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어납니다. 펀치수와 유효타에서도 모두 델라호야가 앞섰음에도 모슬리의 승리가 선언된 것인데요. 또한 경기 후에 모슬리의 EPO 사용 의심이 일어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지게 되었고 금지 약물 논란으로 법정까지 가게 되었으나 2010년에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어쨌거나 2연패를 끊어내고 챔피언 벨트 탈환에 성공한 모슬리. 그러나 버논 포레스트에 이어 그의 앞에 또다시 천적이 나타납니다. 상대는 당시 전적 46승 3패에
IBF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 윙키 라이트. 사우스포 슬러거 타입의 라이트는 특유의 단단한 가드를 토대로 모슬리의 펀치를 흡수하고 기세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터프함을 보여주며 모슬리를 질리게 만듭니다. 이에 인파이팅으로 응수하지만 결국 라이트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며 반정 패배한 모슬리. 그는 연이어 펼쳐진 2차전에서도 아깝게 패배하면서 포레스트전에 이어 또다시 2연패에 빠집니다. 최근 3년간의 성적이 1승 4패 1 노콘테스트로 38연승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된 모슬리. 그러나 그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연승을 쌓아나갑니다. 모슬리는 페르난도 바가스만 9번이나 잡아내며 5연승을 질주하고 미구엘 코토에게 한 끗 차이로 패배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드린 꼴초 복서 리카르도 마요르가를 잡아내고 주먹에 석고를 바른 것으로 악명 높은 안토니오 마가리토까지 꺾어내면서 WBA 슈퍼 웰터급 챔피언에 오르는데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0년에 들어서자 모슬리에게는 선수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2002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새 자녀를 두었던 모슬리. 그는 아내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 태극마크를 가운데 새기고 입장하기도 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의 아내가 2009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서 모슬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모슬리는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은 물론이고 세 채의 주택과 몇 개의 은행 계좌, 2대의 자동차, 경기 영상의 수익금, 신용카드 포인트, 심지어는 챔피언 벨트의 소유권까지 넘겨주게 되었죠.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본인이 열심히 경기 뛰어서 어떻게 얻은 챔피언 벨트인데 그걸 이혼하면서 빼앗기다니. 두 사람 개인 사정이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팬으로서 뭔가 가슴이 찢어지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스트리퍼 출신에다 복싱 선수 잽 주다의 연인이며 결혼 생활 동안 다른 남자와도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모슬리가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모두 루머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된 모슬리. 그는 이혼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을 기점으로 경기 성적 또한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가정, 멘탈 그리고 재산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고 기량이 유지되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그는 당시 전적 40승 무패의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경기에서 메이웨더의 안면에 유효타를 집어넣는 희귀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순간 메이웨더의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강력한 펀치를 쏟아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12라운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심지어 이 시기 모슬리의 나이는 어느덧 39으로 복싱 선수로서의 기량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하필이면 그의 앞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모슬리의 쇠퇴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는 13연승을 달리고 있던 매니 파퀴아오를 상대하지만 스피드와 화력에서 모두 밀리며 만장일치 판정 패배를 당하고 39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카넬로 알바레즈에게도 많은 수의 펀치를 허용하며 판정 패배합니다. 이혼 이후 그가 거둔 성적은 0승 1무 3패. 이 경기 이후 모슬리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지만 겨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링에 오르는데요. 그는 2013년에 가진 복귀전에서 4년 만에 승리를 맛보지만 다음 경기에서 커리어 최초로 KO 패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은퇴를 발표하고 2015년에 복귀하여 리카르도 마요르가와의 2차전과 패트릭 로페즈에게 승리를 거두며 WBA 3위까지 올라가지만 고질적인 등 부상과 팔꿈치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2017년에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모슬리의 아들 역시 2014년부터 프로복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승 4패로 제법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버지의 역량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오스카 델라호야를 2번이나 때려잡고 메이웨더에게 위기를 안겨준 쉐인 모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선수 생활 후반기에 많은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분명 레전드라 평가받을 만한 선수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격기 종목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